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사람은 생각만큼 똑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게임에 집중하고 있을 때 엄마가 뭐라고 말씀하시면 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게임이 끝나면 엄마가 무엇을 말씀했는지 모르고 엄마가 말씀을 했는지조차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은 에너지 절약형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수학 문제를 한번 풀었다고 실력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아주 잘하는 게임이 있을 텐데 몇 번의 도전을 통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갔나요? 한 번? 두 번? 아주 많은 실패를 하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해서 도전하여 성공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잘할까요? 저 역시 밤을 새워 게임을 해봤기 때문입니다. 수학도 같은 방식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도전하고 실패하고 도전하고 실패하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해서 도전하여 한 문제씩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혹시 부모님이 게임을 그만하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지금 시행착오를 통해 도전의식을 키우는 중입니다. 도전의식을 키운 후 수학에 도전할게요 라고 대답해 보세요. 적지 않은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학에 도전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다음 게임을 할 때 부모님이 과일을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동전의 앞면이 곱하기라면 동전의 뒷면은 나누기입니다. 동전 뒷면을 뒤집으면 앞면이 나오죠? 나누기 곱하기가 연속되면 첫 번째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꾸고 역수를 쓰면 1단계 끝이 됩니다. 동전을 뒤집는 것처럼 분모분자를 뒤집는 것이죠. 두 번째 마이너스를 두 개씩 모아 플러스를 만듭니다. 부호는 플러스 2단계 끝이죠. 3 곱하기 4나 4 곱하기 3은 같습니다. 곱하기 앞뒤의 수를 바꿔서도 좋은 것이죠. 교환 법칙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16과 4가 약분되어 계산되면 3분의 20이 됩니다. 별것 아닌 이 양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네모 더하기 3은 7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문제죠. 네모는 얼마죠? 네모는 4입니다. 여러분이 오늘의 요리사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재료는 3과 7뿐입니다. 그 3과 7을 가지고 네모값 4를 만들어야 합니다. 3 더하기 7, 3 빼기 7, 3 곱하기 7, 3 나누기 7 또는 7 더하기 3, 7 빼기 3, 7 곱하기 3, 7 나누기 3 어떻게 해야 4가 태어날까요? 당연히 7에서 3을 빼야겠죠? 너무나 당연한 것에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항이라는 것은 이사 같다, 숫자가 이런 뜻입니다. 네모와 3은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었는데 더하기 3이 7 뒤쪽으로 넘어가서 빼기 3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항이죠. 더하기가 등호를 넘어가면 빼기가 되고 빼기가 등호를 넘어가면 더하기가 되고 곱하기가 등호를 넘어가면 나누기가 되고 나누기가 등호를 넘어가면 곱하기가 된다.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항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모 나누기 3은 2입니다. 네모는 6이죠? 6은 당연히 2 곱하기 3일 때 나오는 것이죠. 점점 복잡해지는 수학식을 기계처럼 빠르고 정확하게 풀기 위해서 나누기가 넘어가면 곱하기, 곱하기가 넘어가면 나누기, 더하기가 넘어가면 빼기, 빼기가 넘어가면 더하기. 너무나 당연한 사실을 기계처럼 외우라고 말하는 제 자신이 너무 재밌습니다. 이제 문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모 옆에 있는 곱하기 3분의 20이 마이너스 2 뒤쪽으로 넘어가면 나누기가 되는 것입니다. 네모는 마이너스 2 나누기 3분의 20.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꾼 후 역수를 취해서 곱해줍니다. 계산을 끝내면 마이너스 10분의 3이 나올 것입니다. 계산 과정에서 여러분이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합니다. 그런 실수를 극복하는 것은 아무나 하지 못하죠. 수학은 그런 실수를 극복할 수 있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5살, 6살, 7살, 8살 어린 친구들이 국어 10칸 노트에 숫자 쓰기를 연습하면 수학을 잘하게 됩니다. 주의할 점은 실증 내지 않을 만큼 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욕심은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국어 10칸 노트에 숫자를 써본 학생은 결합 법칙을 쉽게 받아들이는 능력이 생깁니다. 복잡한 식에서 똑같은 수가 보이시나요? 마이너스 12와 곱하기까지가 똑같습니다. 원으로 표시된 마이너스 12 곱하기가 없다고 생각하고 3.75 더하기 11.25 쓰고 괄호로 묶어준 후 원으로 표시된 부분을 앞쪽에 붙이면 결합 법칙입니다. 좋은 수학 문제는 잘 짜여진 시나리오와 같습니다. 이 부분을 먼저 계산하면 15가 되는데 뒤쪽에 똑같은 15가 존재하므로 다시 한번 결합 법칙을 사용하면 됩니다. 원으로 둘러싸인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고 식을 쓰면 마이너스 12 더하기 17 괄호 쓰고 원을 붙이면 곱하기 15 누워서 문자 보내는 것처럼 쉬워졌습니다. 나머지 계산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함께 사는 일을 응원해 주시면 10년 후에 좋은 결과가 생길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4점 마이너스 9분의 5, A 9분의 7, B가 똑같은 간격을 유지하고 있을 때 A 더하기 B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숫자를 익숙한 것으로 바꿔보고 생각하겠습니다. 간격이 3인 3, 6, 9, 12 익숙한 숫자는 불안감을 줄여서 이해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6은 3과 9의 한가운데 있죠? 한가운데 수를 뽐나게 평균이라고 부릅니다.
두 수를 더해서 2로 나누면 가운데 수가 나옵니다. 3 더하기 9를 해서 2로 나누면 3과 9의 가운데 수 6이 나오는 것이죠. 문제로 돌아가서 9분의 7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A와 B 사이에 있죠? A 더하기 B를 해서 2로 나누었을 때 9분의 7이 나온 것입니다. 2로 나누지 않았다면 얼마였을까요? 9분의 14였겠죠. A 더하기 B 값이 9분의 14인 것이죠. 공부해라 말하지 마시고 자네를 응원하며 기다려 주십시오. 분명히 잘할 것입니다. 100m 달리기를 하듯 중1, 중2, 중3을 보내면 고2 때 에너지가 고갈되어 인생이라는 마라톤에서 주저앉는 경우가 가끔 생깁니다. 중학교 전교 1등이 고등학교에 와서 전교 꼴찌를 하는 것을 보고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신뢰였습니다. 틀린 답을 골라 쓰는 학생에게 필요했던 것은 자네에 대한 부모님의 믿음감뿐이었죠. 중1 때는 EBS의 중요성을 느끼고 중2 때는 EBS를 통해 공부하고 중3이 될 때 공부 좀 하는데 소리를 듣고 고등학교에 가서 EBS를 통해 훌륭한 성적을 거둘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물론 부모님이 EBS를 믿고 자녀도 믿어주실 때 가능한 얘기입니다. 함께 사는 이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응원 격려가 필요합니다. 부모님은 응원했지만 자녀가 응원받지 못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식스센스 영화를 추천드립니다. 정답은 에브리데이입니다.